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대기업이 1년간 번 순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남긴 자금이 과도하면 2, 3년 뒤 3%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이 24일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 검거 실패 등 부실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라인 인책문을 공식 제기하는 등 검찰, 경찰 수뇌부 문책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4일 수도권 세 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간 야권연대가 전격 성사됐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410만 명이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노래입니다. 새벽기차. 해지고 어두운 거리를 나 홀로 걸어가면은 눈물처럼 젖어드는 슬픈 이별이 떠나간 그대 모습은 빛바랜 사진 속에서 애처롭게 웃음 짓는데 그 지나치는 시간 속에 우연히 스쳐가듯 만났던 그대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네 허전함에 무너진 가슴 희미한 어둠을 뚫고 떠나는 새벽 기차는 허물어진 내 마음을 함께 실었네 낯설은 거리에 내려 또다시 외로워지는 알 수 없는 내 마음이여 그 지나치는 시간 속에 우연히 스쳐가듯 만났던 그대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네 허전함에 무너진 가슴 희미한 어둠을 뚫고 떠나는 새벽 기차는 허물어진 내 마음을 함께 실었네 낯설은 거리에 내려 또다시 외로워지는 알 수 없는 내 마음이여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대기업이 1년간 번 순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남긴 자금이 과도하면 2, 3년 뒤 3%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정부는 임금을 많이 올리거나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상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도입해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 안에 쌓일 돈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보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 출범 후 8일 만에 발표된 이날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 침체 상황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3.1%로 낮췄다. 또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총 41조 원을 내수 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새 경제팀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3가지 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연간 순이익에서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고 남은 돈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과도하게 남은 부분의 3% 정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세제다. 다만 부과 시기는 2, 3년 뒤로 정해 그 기간 중 투자, 배당, 임금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내부에 쌓아온 사내 유보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정작 기업들은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최근 3년간 평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준 모든 기업에 평균치를 초과한 상승분에 대해서 5에서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 소액 주주에게 낮은 세율로 배당 소득세를 매기고 배당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에게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줘 배당을 촉진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2분기의 전분기 대비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0.6%로 201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 등 부실 수사와 관련해 수사 지휘라인 인책론을 공식 제기하는 등 검찰, 경찰 수뇌부 문책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재경 인천지검장은 유 전 회장 검거 실패와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유 전 회장을 장기간 검거하지 못한 검경 수사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유 전 회장이 검경 수색 당시 순천별장에 은거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숨겨온 사실과 경찰이 유 전 회장 시신을 발견하고도 유류품 관리 소홀 등으로 수사 지연을 가져온 보고라인 문제점과 관련한 수사 지휘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집권여당 수뇌부가 검경 수사 지휘 라인의 인책론을 공식 언급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문책성 인사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검경 대응에 조금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 사퇴를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매번 아랫선부터 치면서 정작 책임 있는 지휘권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퇴 소식은 들리지 않음은 정권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누군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법무부, 경찰청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무능과 부실 수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국민들은 지금 검찰과 경찰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황교안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황 장관은 책임 회피를 할 생각이 없지만 진상 파악 중이기에 그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정성래 의원은 책임지고 물러날 것인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이성한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 청장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더욱 분발해 열심히 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4일 수도권 세 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간 야권연대가 전격 성사됐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동작을에선 노회찬 정의당 후보, 경기 수원병에서는 손학규 새정치연합 후보, 수원정에서는 박광훈 새정치연합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각각 새누리당의 나경원, 김용남, 임태희 후보와 양강구도로 대결하게 됐다. 동작을의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는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와 서울의 변화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사퇴했다. 노 후보는 오늘은 아우가 이긴 날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오후 6시쯤 정의당의 천호선 후보, 이정미 후보가 잇따라 전격 사퇴했다. 후보들은 당 지도부 간 협의는 없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야권연대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수원에서 회동한 뒤 급물살을 탔다. 새누리당은 국민을 우롱하는 야합과 배반의 정치로 혹평하면서도 여당 후보 우위 판세가 변화할까 촉각을 세웠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410만 명이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이다. 새롭게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 심사를 통과하면 다음 달 2달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을 받게 되는 노인은 235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36.8%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2만 3천 명이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서 탈락해 총 41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됐고 이 가운데 382만 명이 전액수급자라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전액수급자 382만 명이 모두 20만 원씩 받는 건 아니다. 홀로 살거나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인 39만 명은 기초연금 20만 원만큼 생계비가 깎여 실제로 소득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20만 원을 받고 그 결과 소득도 오르는 경우는 196만 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가 전액수급자 수는 382만 명이라고 집계 발표한 것은 전액의 개념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수급자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액이 16만 원이다. 정부는 이를 전액이라고 본다. 따라서 부부가 각 16만 원씩 총 3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147만 명도 전액수급자로 포함됐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혼자냐 부부냐에 따라 20만 원도 전액, 16만 원도 전액이다. 기초연금 전액을 못 받는 노인은 28만 3천 명으로 나왔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으로 긴 경우다. 이 가운데 40%인 11만 6천 명은 소득재산이 연금 액수가 깎일 정도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연금액이 깎였다. 기초노령연금은 받았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경우 대부분은 소득재산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나왔다. 10년 미만 된 3,000cc 또는 4천만 원 이상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가졌거나 골프 회원권 등을 가진 경우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사는 노인도 탈락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노인을 대상으로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을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진시몬의 어머니. 전에 효도하란 말이 있어요. 알았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 어찌합니까.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화장 한 번 못하셨지요. 집 없는 서름에 이삿짐 싸면 흘리는 눈물을 봤는데 그런데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멍들은 지난 날을 잊을 수 있나. 모질게 견뎌온 세월, 외로움 서러움 가슴에 묻고 흘리는 눈물을 봤는데, 그런데 오늘 불쌍한 우리 어머니 늦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정치미 기사입니다. 여야는 7월 30일 재보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4일 취약지를 찾아 표심 얻기에 주력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새누리당은 호남으로 내려가 유세전을 펼쳤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 승부처인 수원벨트 공략에 집중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재보선 선거운동 돌입 이후 처음으로 불모진 호남에서 표심을 공략했다. 전남, 순천, 곡성에서 이정현 후보의 유례없는 선전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자 혹시나 하는 기대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여수 MBC와 순천 KBS가 지난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38.4%로 새정치연합 서가번 후보를 앞섰다. 고무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지역민이 우리 당을 사랑해 줄 때까지 100번, 1000번 찾아가 정성을 쏟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회의 직후 광주로 달려가 광산을 송환기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는 광산구 월계동에서 호남의 유능한 사람들을 제가 적극 추천해 박근혜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표심을 자극했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후보에 대해선 광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후보를 낙하산으로 꽂듯 공천한 것은 새정치연합이 광주 시민 여러분을 배신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오후에는 전남 장성과 나주를 방문해 이중효, 김종우 후보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 지도부는 다만 순천, 곡성 지역은 찾지 않았다. 호남의 반여 정서를 감안하면 당 차원의 집단 유세보다는 이 후보의 나홀로 선거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도부 선출 이후 열흘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서청원 최고위원은 충북 충주와 충남 서산, 태안을 잇따라 찾아 충청권 유세에 공을 들였다. 새정치연합은 서울 동작을 기동민 후보의 사퇴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대행진 등으로 당 안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투톱과 지도부가 역할을 분담해가며 수원벨트를 지원했다. 지도부는 유병헌 청해진 해운회장과 관련된 검찰 수사부실을 비판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행진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참사가 계속되고 대한민국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안철수 공동대표는 수원 영통에서 박광원 후보를 지원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안 대표는 오후 서울 조계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위령제 참석한 뒤 수원으로 복귀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김 대표도 오후에는 수원 권선을 백혜련 후보 지원 유세에 동참해 세월 후에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가로막고 있고 세월 후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전국 15곳에서 치러지는 7월 30일 재보선의 사전투표가 2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선거가 치러지는 15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4일부터는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개도 전면 금지된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2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치 않은 단순 선박사고라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며 선박회사와 선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된 특수한 케이스니까 국가가 일단 대납을 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받자는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 상당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새누리당의 입법 정책 논의의 총괄 책임자이고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여당 측 실무 책임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기본 토대인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특별법을 국가의 구상권 행사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주 의장은 특별법 협상과 관련 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사권 부여 요구에 대해 법체계에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또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위원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피해자 가족이 추천한 경우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졸속 입법이 돼선 안 된다면서 협상에 속도를 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실제 새누리당 내에선 7월 30일 재보선 결과를 본 뒤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주 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법안에는 재단 기능관 설립과 세제 혜택 등 특별한 게 많다며 우리는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위원회의 직후에도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철도, 항공, 선박사고라며 버스 사고가 나면 운전자와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회사 재산을 압류하면 끝인데 이번엔 국가가 선배상해주고 보상하겠다는 것이니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죄인을 자처하며 국가 대개조에 나서겠다는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7월 30일 재보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부 극우 세력이 주장하듯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비하는 등 태도를 180도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성명을 통해 재보선에서 승리할 조짐이 보이자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냐며 선거 말고도 국민이 정권을 심파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국장급 협의차 방한한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24일 올해 말까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이하라 국장, 오노 게이치 동북아 과장 등 일본 외무성과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국내 일본 전문가들을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안다며 이하라 국장은 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를 올해 안에 정리하고 싶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올해 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하라 국장의 발언은 현실적으로 올해를 넘기면 위안부 문제가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수 있으니 연내 해결을 목표로 한일 양국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 6월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도 반환점을 돌게 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며 그 전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납득할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일본 도쿄 개최가 유력한 제4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는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마스조의 요이치 도쿄 도지사를 접견한다. 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일본 정계 인사와 만나는 것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식 이래 1년 5개월 만이다.
마스조의 지사는 방한에 앞서 17일 아베 총리를 만나 방한 계획을 보고했다. 마스조의 지사는 박 대통령을 만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뜻을 23일 일본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이슬이 부릅니다. 싱싱싱.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싱싱싱 정신이 좀 오락가락 달인인 줄 후들후들 그 남자 한 방에 무너지는 카리스마 가던 길도 갈팡질팡 머릿속이 비몽사몽 지독한 운명아 맞짱 한번 떠보자 나 같은 멋진 여자도 사랑이 떠나가면은 코피 빵빵 눈물 빵빵 빵빵하게 터집니다 싱싱싱 달려갑니다 모든 걸 덮고서 싱싱싱 인생은 한번 되돌릴 수 없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가던 길도 갈팡질팡 머릿속이 비몽사몽 지독한 운명아 맞짱 한번 떠보자 나 같은 멋진 여자도 사랑이 떠나가면은 코피 빵빵 눈물 빵빵 빵빵하게 터집니다 싱싱싱 달려갑니다 모든 걸 덮고서 싱싱싱 인생은 한번 되돌릴 수 없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싱싱싱 사랑이 날 속여도 세상이 날 속여도 으라차차 싱싱싱 달려봅니다 싱싱싱 달려갑니다 모든 걸 덮고서 싱싱싱 인생은 한번 되돌릴 수 없으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싱싱싱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달려보자 싱싱싱 다음은 경제미연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크게 끌어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에 그쳤다. 2012년 3분기 이후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2분기 성장률을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 2.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은은 밝혔다. 성장률 하락은 민간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이 주 원인이다. 2분기 중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3% 감소했고 서비스업의 대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2008년 4분기 이후 5년 6개월 말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국민적인 추모 분위기로 4월 중순 이후 여행, 유흥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우려됐던 세월호 쇼크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내수 부진이 0%대 성장을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7조 3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간힘을 써서 성장률을 1.1%까지 끌어올렸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이다. 정영택 한은경제통계국장은 3분기 성장률이 회복될지 여부는 세월호 쇼크가 휴가철 소비 등에도 계속 악영향을 끼칠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 등 중산층과 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24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먼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작년보다 늘어난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액의 30%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2015년과 2016년 연말정산 때는 2013년 사용액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애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2년 더 연장된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한도는 확대한다. 월세로 낸 돈을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임신 출산 과정에서 쓰이는 의료비 공제를 배우자도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필요한 재원도 올해 배정된 예산 499억 원에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 올해 민원이었던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된다. 상속인이 2년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당사자 1인이 전부 상속받아야 기업 상속 공제를 해주는 요건이 완화되고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조세 감면 폭도 커진다. 공장 자동화를 위해 들여온 수입 설비에 붙는 관세 감면 확대, 창업이나 업종 전환 때 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출금 600만 원, 이체 3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 이용 한도에 대한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입니다. 보험계약 때 불필요하게 30회 이상 서명해야 했던 가입 절차가 20회 내외로 간소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규제 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공기업과 금융분야 연구원 등 33개 기관에서 받은 제안 과제 중 703건은 개선하기로 했으며 285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개혁 때 법률적 근거에 따라 불필요한 서명을 많이 받는 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보험 안내자료와 청약서류상 중복 내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연금 수급자들은 월 지급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수급자 희망에 따라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등으로 받는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실명 확인 방법 개선과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최저 자본금 요건을 기존 은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증수단인 스마트 OTP는 안정성, 신뢰성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ATM 출금과 이체 한도를 각각 2천만 원, 1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이용 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제안된 과제 중 544건은 개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127건은 타부처와 공조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제와 이유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 권대영 금융위 은행과장은 다음 달 금융규제 포털을 만들어 규제 의견을 듣는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이승철의 노래 듣겠습니다. 그 사람.
수 없는데 그 사람 내 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떠나가네요.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내 가슴 너덜거린데도 그 추억 나를 세워 찔러도 그 사람 흘릴 눈물이 나를 더욱더 아프게 하네요. 그 사람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눈물 대신 슬픔 대신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내 사랑아 우리 삶이 더해서 우리 두 눈 감을 때 그때 한 번 기억해 그 사랑아 사랑아 아픈 가슴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아 사랑했고 또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다음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지수 씨 전해주세요. 네, 지금 서울은 비가 멎었습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 5도 지역은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경기 북부 지역과 강원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전국적인 비 예상되고요. 내일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은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있겠지만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는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시간당 강우량도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과 강원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낮 한때 비가 내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서해 5도 지역이 100에서 200mm,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은 20에서 60, 나머지 지역들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 충청 남북도를 시작으로 그 밖의 지역은 오전부터 점차 비는 그쳐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호 태풍 마트무가 온대 저기압으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과정에 우리나라에 다량의 수증기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적인 편차가 다소 크고 폭우가 예상된다는 점은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서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26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오늘 지역에 따라서는 무더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제주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세종과 대전, 광주는 31도, 서울과 부산은 29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서울에 50mm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 내린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서울 기온은 27.1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라일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변된 상황 중 하행선 열차 중에는 청량역에서 출발하는 구간들이 다른 구간들보다는 한결 낮은 예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과 태백선은 이 시간 현재 예밀과 이용률이 꾸준히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후 준비된 열차에 아직은 좌석 예매가 모두 가능하고요. 오늘 운행하는 열차에는 각각 10석에서 많게는 100석 정도씩 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반면 이외 다른 노선들은 이미 좌석이 매진된 열차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때문에 경부선과 후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가 오전과 오후 부분적으로 자리를 구하실 수 있고 용산역에서 춘천역까지 운행하는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저녁 6시에서 8시대 배차된 3편의 열차에 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상행선 열차도 몇몇 구간은 예매율이 조금 높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후남선, 전라선과 장항선에 예매가 많이 됐고요. 이 구간들은 지방에서 처음 출발한 역을 기준으로 저녁 8시 이전에 배차된 열차에는 일부 열차에 자리가 매진됐습니다. 반면 중앙선과 태백선, 경춘선의 아이텍스 청춘 열차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열차에 아직은 100석에서 많게는 200석 이상씩 좌석이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레일에서는 만 25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5일이나 7일 동안 KTX 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를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여름 시즌 레일로 티켓을 발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여보였습니다. 미현입니다. 단심이. 세월 가면 잊을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한 번쯤 마음인데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나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연이랑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은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세월 가면 잊을 거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한 번쯤 마음인데 그리 쉽게 잊을 수 있나 돌아와요 나의 곁으로 사연이랑 묻지 않을게요 얼마나 당신은 사랑했으면 지금도 잊지 못해요
네,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에도 세월호 특별법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전날부터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까지 1박 2일 백리 행진을 벌인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특별법 지정을 호소하며 장내외 압박을 이어갔지만 협상은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문제에 막혀 꼼짝하지 않았다. 여기에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세월호 사고는 교통사고라고 발언한 게 알려지면서 야당과 유가족은 크게 반발했다. 세월호 사건 조사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 협상에 참여한 주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위 수사권 부여에 대해 법 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며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태스크포스는 이날 오후부터 회의를 계속했지만 답보 상태다. 새정치연합 의원 50여 명은 백리 행진에 동참한 뒤 광화문 광장에서 심야 기자회견 및 의원총회를 갖고 정부 여당을 다시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공동대표는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을 진 집권 세력은 진실을 위한 특별법을 거부할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은 대통령이 다짐했던 약속의 답을 확인할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을 낭독했다. 이중 의원 20여 명은 대통령께 드리는 서한을 전달하러 청와대로 향했고 박 원내대표와 박범계 원내 대변인 등은 청와대 앞에서 조윤선 정무수석을 만나 서한을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새누리당에게 특별법 처리를 오늘 끝내 거부하면 저희는 제2의 결단의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이 이날 무산된 데 대해 국회는 여론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세계일보였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전남 순천 별장 압수수색에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을 놓친 사실을 그동안 감춰온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검찰은 유 씨의 여비서 신모 씨의 진술과 현장 확인을 통해 유 씨가 별장의 작은 공간에 숨어 있었고 현금 8억 3천만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별장에 있었던 사실을 지난달 27일 확인하고도 한 달 가까이 공개하지 않다가 유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된 뒤인 23일 그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당시 별장 압수수색에서 잘못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실을 유 씨를 함께 쫓고 있는 경찰은 물론 청와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송치재 별장에 가서 돈가방을 발견했는데 경찰에 알렸느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극히 일부 제한된 수사팀 외에는 알지 못했고 경찰에 알려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주변에선 수사팀이 유 씨를 검거하면 그간의 실수가 덮어지기 때문에 극비에 붙였으나 유 씨가 죽고 돈가방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뒤늦게 실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검찰과 공조수사를 해온 경찰에선 미리 정보를 공유했다면 공권력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 씨가 돈가방까지 놓고 홀로 황급히 도망간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순천 일대 수색을 훨씬 강화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가 밀항하는 줄 알고 경찰은 물론 군까지 해안경비를 강화했다면서 한 달간 국력만 낭비한 꼴이고 경찰은 엉뚱한 곳에서 검거작전을 펼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보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유 씨가 도피자금이든 돈가방을 놓고 갔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널리 알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숨진 채 발견된 유병헌 전 세모그룹의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5일 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분석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판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중석 국가수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국소재 국가수 서울분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국가수는 지난달 10일 전남 순천 송치제 인근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 씨의 시신을 지난 22일 서울 분원으로 옮겨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부검과 약동물 검사 등을 진행해왔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경찰이 전국의 무연고 변사자 시신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병헌 청해진 해운 회장에 이어서 장남 대균 씨도 그중에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경찰에 대균 씨와 비슷한 체형이나 생김새를 가진 신원 미상의 시신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남 순천시 송치제 별장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이 DNA 조사를 통해 유 회장인 것으로 확인된 직후다. 대균 씨는 지난 4월 19일 인천공항에서 프랑스로 나가려다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고 달아난 뒤 잠적했다. 어머니 권윤자 씨가 지난 6월 초 경기도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게 그의 행방에 대한 유일한 단서다. 경찰은 또 대균 씨 말고 수배 중인 유 회장의 측근들과 비슷한 무연고 시신이 있는지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 양회정 씨, 김엄마 김명숙 씨를 비롯해 대균 씨와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 씨 등 8명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과 경찰은 변사자 재조사와 함께 대균 씨와 유 회장 측근을 쫓고 있다. 우선 수도권 지역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가 모두 수도권이었고 이후 수색이 강화돼 다른 곳으로 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검경에 따르면 대균 씨는 키 1m 68cm의 뚱뚱한 체형이다. 국내에 맞는 옷이 없어 해외에서 구입했다고 한다. 4월 19일 필시회로 TV에 찍힌 마지막 모습 역시 130kg 정도로 보이는 거구였다. 하지만 오랜 도피 생활로 살이 많이 빠졌을 것으로 검경은 보고 있다. 장남인 대균 씨가 유 회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수할 가능성도 있다. 유 회장의 부인 권윤자 씨는 남편 장례를 위해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유 회장의 시신은 이르면 25일 가족에게 인도된다. 한편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유 회장이 머물렀던 순천 송치제 별장에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유 회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을 발견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경과 발견된 현장을 공개했다. 하지만 유 회장의 안경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유 회장은 평소 돋보기 안경을 썼으나 발견된 안경은 시력 보정용 안경이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최신영의 돈다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돈다 세월의 수레바퀴야 너도 타고 나도 타고 운명의 수레바퀴야 너나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너무 짧은 소풍길인데 돈다 막 돌아간다 눈치 없는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천년 살자 꽃인내니 어쩌면 좋아 천년 사랑 꽃인내니 어쩌면 좋아 세월의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오늘도 돈다 막 돌아간다 돈다 세월의 수레바퀴야 너도 돌고 나도 돌고 운명의 수레바퀴야 너나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너무 짧은 소풍길인데 돈다 막 돌아간다 눈치 없는 수레바퀴 막 돌아간다 천년 살자 꽃인내니 어쩌면 좋아 천년 사랑 꽃인내니 어쩌면 좋아 무정한 수레바퀴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늘 곁에 있을게요 yeah,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116명을 태우고 아프리카 서부의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로 향하던 알제리 항공 여객기가 24일 추락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알제리 항공은 이날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에서 새벽 1시 17분께 이륙한 AH5017편이 50여 분 뒤 항행 지원 서비스와 교신이 끊겼다고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AFP 통신에 여객기가 알제리 국경과 가까운 말리 상공을 지날 무렵 승무원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우회하겠다며 항로를 바꾼 뒤 바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알제리 항공 당국 관계자는 여객기가 추락한 것은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추락 지점이나 사고 원인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알제리 민영방송 엘나하르는 여객기가 니제리의 수도 니아메 상공을 지난 뒤 추락했다고 보도했으나 확인되진 않았다. 추락한 여객기는 MD-83 기종으로 승객 110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다. 프레데리크 퀴빌리의 프랑스 교통장관은 여객기에 많은 프랑스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승객들의 국적이 프랑스 51명, 부르키나파소 27명, 레바논 8명, 알제리 6명, 캐나다 5명, 독일 4명, 룩셈부르크 2명 등이라고 전했다. 이 여객기는 알제리 항공이 스페인 민간 항공사에서 전세를 낸 것이고 승무원 6명은 모두 스페인 출신이다. 여객기 추락 원인으로는 기상 악화에 따른 사고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AP통신은 여객기와의 교신이 끊긴 지점인 말리 북부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여객기가 항로를 바꾼 것도 비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객기는 부르키나파소 알제리 구간을 일주일에 4차례 운항하며 알제리 수도 알제에 아침 5시 10분께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도착하지 않았다. 알제리 항공은 여객기와 교신이 끊긴 뒤 여객기를 수색하기 위해 비상기획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반군 지도자 한 명이 말레이시아 MH17 여객기 격추 당시 반군이 북후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반군 핵심 인사가 MH17 격추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이는 북후 미사일 보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알렉산드르 보로다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총리는 이를 즉각 부인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 보스토크 대대를 이끄는 알렉산드르 호다코프스키 사령관은 23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반군이 북후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이 세운 국가다. 그는 이 미사일이 루간스크에서 왔다고 들었다.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제공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도네츠크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후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도발했다고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은 호다코프스키 사령관이 이런 사실을 밝힌 배경으로 반군 세력의 내부 갈등을 지적했다. 앞서 10일 그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군 최고 지도자 이고리 스트렐코프 사령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며 공개적으로 항명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각각 193명과 27명의 희생자를 낸 네덜란드와 호주는 추락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 등 다국적 보호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군은 28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엔 여전히 시신들이 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마스가 가자 국경 봉쇄 해제 없이 휴전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사태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조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마스 지도자 칼레드 마샬은 23일 가자 지구와 라파 국경에 대한 봉쇄 해제 조건은 포기할 수 없다며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진정한 구제 프로그램을 보장하는 인도적 휴전 협정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끄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도 이날 침략 행위를 멈추고 모든 종류의 봉쇄를 풀라는 가자의 요구는 모든 팔레스타인인의 요구라며 하마스의 휴전 조건을 지지했다. 팔레스타인 사태 중지를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두 번째로 만나 의견을 나눈 뒤 확실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및 자유 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24일까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71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한국일보였습니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 상반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24일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626만 400명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26.4% 증가했다. 1964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반기 기준 사상 최대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1,200만에서 1,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대만에서 온 관광객이 35.1% 증가한 139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최다였던 한국인 관광객 수는 세월호 사건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3.3% 줄어든 127만 6천 명에 그쳤다. 중국은 88.2% 증가한 100만 9,200명으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대만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프랑스 등 15개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 각각 상반기 최대치를 경신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해 7월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관광비자를 면제한 데다 올 3월 하네다 공항 국제선 왕복 운항 횟수가 늘어 항공사들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항공편을 늘린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하네다 공항은 연간 국제선 왕복 운항 횟수를 기존 6만 회에서 9만 회로 확대했다.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후 나타난 엔화 약세도 여행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방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일본 정부가 지방공항의 수용 능력을 확대해 지방관광을 촉진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연내 입국 심사관을 늘려 수속 시간을 단축하고 여객터미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네다 공항과 도쿄 도심을 연결하는 신규 철도 노선을 개설하고 전국 면세점을 10,000개로 늘리는 등 여행객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11명당 일본인 1명의 연간 소비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쓰고 있어 일본 내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였습니다. 박정수의 노래입니다.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그대 들려준 한 줄시도 못 쓰고 기억 속으로 차가운 한 개비만 내린다. 꽃잎을처럼 사각거리며 가슴 저미는 그리움 쌓이고 세상에 조금씩 들었어도 깊고 고요한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잠시라도 잠들었으면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정부 부양책에 정치권, 노사가 힘 보태야 경기 풀릴 것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정부가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 금융, 외환 정책을 통해 내년까지 40조 7천억 원의 자금을 푸는 것을 포함한 새 경제 정책을 내놨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기를 떠받치고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같은 부동산 규제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 이익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기업이 임금을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면 초과분에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사내 유보에 대한 과세는 기존 유보금에는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조성되는 신규 유보금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최경원 경제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이번 정책 방향에는 기존 정책의 틀을 깨는 내용이 많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전에 없이 과감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우파적 정책부터 임금 인상, 적자 재정 같은 중도 좌파적 정책까지 모두 동원한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관건은 민간 부문의 투자 소비 심리가 얼마나 빨리 살아나느냐는 데 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 정도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이 성공하기 위한 해답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철폐에 전통적인 처방도 강력히 밀고 나가야 한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경기 활성화 대책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 주변의 관광호텔 설립 문제처럼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지자체가 이를 가로막아 투자가 무산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진다. 새 경제팀은 정치권,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정부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기업, 시장이 정부가 말하는 말을 믿고 따를 수 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어렵다. 여기다가 통상임금 확대 문제 등으로 노사분규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가 더 움츠러들 위험이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노사 문제를 경제팀 전체의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비상대책의 성패는 정치권, 지자체, 기업, 노조가 얼마나 힘을 보태주느냐에 달렸다. 조선일보였습니다. 다음은 검경 신뢰 회복해야 후속 수사에 힘실린다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사설입니다. 통탄할 노릇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장인 김혜종 2차장이 지난 5월 25일 전남 순천별장을 수색할 때 별장 비밀공간에 숨어있던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을 찾지 못했다고 뒤늦게 발표하면서 23일 한탄한 말이다. 하지만 정말로 통탄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바로 국민들이다. 유 씨의 어이없는 죽음을 통해 드러난 검찰과 경찰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을 보면서 국민들은 또 한 번 분노하고 있다. 과연 피 같은 세감을 내가며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를 이들에게 맡겨도 되는 것이냐는 근본적 회의를 품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순천별장을 수색한 한 달 뒤인 6월 26일 여비서 신모 씨의 진술을 확보해 별장을 다시 덮쳤지만 현금 8억 3천만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든 여행 가방만 찾는데 그쳤다. 한 달 전 수색할 때 비밀 공간에 피신했던 유 씨가 그때까지 있을 리 만무했다. 검찰의 치명적인 실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별장 인근 수련원에서 자고 있었지만 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수련원 앞에 양 씨 소유의 수배 차량이 주차돼 있었는데도 말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사실들을 숨겨오다 23일에야 공개했다. 이렇게 수사를 엉터리도 하고도 유 씨를 검거하겠다고 최근까지 큰 소리를 쳤으니 어이가 없다. 경찰의 헛발질도 검찰 못지않다. 경찰은 유 씨의 시신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알아내지 못해 이미 숨진 유 씨를 잡겠다고 40일 넘게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수사력을 낭비하게 됐다. 경찰은 명품 옷의 금리 10개, 유 씨의 저서 문구 등 수많은 단서가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 씨와의 관련성은 전혀 생각지 않고 단순 변사체로 처리하는 난맥상을 보여줬다.
서로에 대한 오랜 불신으로 이 두 기관은 정보 공유나 협조 체제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유씨 검거 기회를 거푸 놓쳤다. 검찰과 경찰은 서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며 내탓 공방만 하고 있다. 총체적 부실 수사에 검경이 장군멍군을 부른 꼴이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과 경찰은 문책을 시작했다. 대검감찰본부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순천지청에 업무 처리상 문제가 없는지 감찰에 들어갔고 경찰청도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과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특수통 최재건 인천지검장은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참사 수준인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이 정도 선에서 끝내서는 안 된다. 헛발질 수사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에 대한 잘못을 물어야 한다. 검경 간 공조가 제대로 안 된 부분 등 지휘부의 안이함에 대해서도 문책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자기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공권력이 그나마 사는 길이다. 국민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이민경의 노래 듣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외로울 때 힘이 되고 지금껏 나만 사랑한 사람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젖어서 올까 하나에서 열까지 나를 챙겨준 사람 하늘이 맺어준 사랑 하늘이 내게 준 선물 내 사랑 행복이었어 행운이었어 당신 같은 사람 최고 내 사랑 당신은 특별한 사람 당신은 내 인생을 바꾸었어 내 가슴에 꿈이 되고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지금껏 나만 사랑한 사람 차갑게 나 앉으 나서나 그 많은 세월이 가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챙겨준 사람 하늘이 맺어준 사랑 하늘이 내게 준 선물 내 사랑 행복이었어 행운이었어 당신 같은 사람 최고 내 사랑 네, 다음은 문화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추모하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피아노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수평선 위에 금빛 석양이 걸렸다. 부둣가 등대 옆에 마련한 간이 무대에 백건우가 검은 옷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800여 청중이 숨을 죽였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후 그가 연주를 시작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2악장, 느리고 애잔한 선율이 한여름 바닷바람을 타고 흘렀다. 24일 오후 7시 30분 제주항 제7부두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백건우의 영혼을 위한 소나타 독주회가 열렸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세월호가 끝내 도착하지 못한 제주항에서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마련됐다. 백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부다페스트 음악회를 준비하다가 세월호 참사 뉴스를 접했다. 그는 화를 참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다. 팸플릿에도 그 심경을 적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음악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인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6곡을 연주했다. 죽음과 상처, 치유와 희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선정한 곡이다. 첫 곡 비창은 베토벤이 산책길에 나섰다가 병으로 죽은 자식 앞에서 슬퍼하는 여성을 발견한 뒤 위로하기 위해 즉흥으로 연주한 곡. 베토벤은 이 곡을 연주한 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는데 내 마음도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서 리스트의 잠 못 이루는 밤, 질문과 답, 그리고 침울한 곤돌라 2번,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차례로 흘렀다. 담담하지만 애처로운 피아노 선율이 모두에게 괜찮다 다독이듯 항구를 감쌌다. 파도는 잔잔했고 무대 뒤로는 평소처럼 여객선과 화물선이 드나들었다. 이날 공연은 전성 무료, 백 씨도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 선착순으로 예약한 600명의 인근 주민 200여 명이 더 몰려와 그의 연주를 들었다. 공연을 주최한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위안을 받아야 한다. 모두가 같이 치유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뜻이라고 했다. 마지막 두 곡은 그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음악이다. 리스트의 순례해 3년 중 힘을 내라와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랑의 죽음, 특히 피날레를 장식한 사랑의 죽음은 시간과 장소, 죽음까지 초월하는 사랑을 노래한다. 바그너의 무한 선율이 빛의 다발처럼 공중에 흩뿌려졌다. 끊어질 듯 계속되는 선율처럼 그는 희망을 연주하고 있었다. 공연 뒤 탈진에 내려온 그가 말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좀 더 나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청중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제주시 연동에서 왔다는 박소은 씨는 첫 곡부터 뉴스에서 봤던 배 안의 아이들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라도 그들의 영혼을 달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전기를 적게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이 경우에 따라 형광등보다 비효율적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류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다. 역률이란 공급된 전기가 의도한 목적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공급된 전기의 100%를 해당 목적에 소모하는 경우를 1로 봤을 때 1에 가까우면 효율이 높은 제품이고 1에 미치지 못할수록 공급된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제품이다. 2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전자업체들이 국내 시판 중인 국내 대기업 및 유명 외국 전자업체의 가정용 LED 전구 역률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역률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 제품은 역률이 0.3에서 0.4로 측정됐다. 이는 공급된 전기의 30-40%만 빛으로 바뀌고 60-70%는 열 손실 등으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조사를 맡은 전자업체 A사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LED 전구는 역률이 0.8에서 0.9로 높게 측정된 반면 일부 제품들은 0.4 이하로 측정됐다며 형광등의 역률이 0.9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일부 LED 전구는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LED 전구의 역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장착된 컨버터 때문이다. 조명업체 관계자는 일부 LED 전구는 가정에 들여오는 교류 AC를 직류 DC로 바꾸는 컨버터가 필요한데 여기서 전력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며 AC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부 LED 전구는 역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역률이 떨어지는 제품은 가정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에 걸쳐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친다. 우선 역률이 떨어지면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열등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여름철에 발열이 심해서 냉방비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 특히 조명기구는 과열로 수명 단축을 가져온다. 기업은 역률을 높이기 위한 역률 보상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전기가 엉뚱하게 소모되는 셈이어서 발전비를 낭비하는 셈이며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는 전력난에 영향을 미치는 예비 전력을 갉아먹게 된다. 반면 역률이 높은 제품은 여러 가지 덕을 볼 수 있다.
우선 기업은 역률이 높은 설비를 갖추면 역률 보상장치 등의 설비 투자가 필요 없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역률에 따른 전기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발전비를 아낄 수 있고 예비 전력 수요를 올려 여름철 전력난 등에 좀 더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전자업계에서는 조명 등 일부 전자제품에 역률을 함께 표시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중국 CQC 등 해외 전자제품 관련 인증 규격들은 소비전력 5W 이상의 조명 제품의 경우 0.7 이상의 역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낭비를 막으려면 조명 제품의 역률 표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국도영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날 밝은 대낮에 문은 왜 닫아 대문을 열고 나가 이길 저길 거닐면서 웃지 못할 일이라도 한 번쯤 웃어봐 사람 팔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어느 누가 알았던가 지금부터 있을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속상하다 술 마시고 속탄다고 물 마시고 화난다고 짜증내도 내일의 해가 뜨면 밝은 날도 있는 거야 밝은 날도 있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날 밝은 대낮에 문은 왜 닫아 대문을 열고 나가 이길 저길 거닐면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봐 사람 팔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어느 누가 알았던가 지금부터 있을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속상하다 술 마시고 속탄다고 물 마시고 화난다고 짜증내도 내일의 해가 뜨면 밝은 날도 있는 거야 밝은 날도 있는 거야 속상하다 술 마시고 속탄다고 물 마시고 화난다고 짜증내도 내일의 해가 뜨면 밝은 날도 있는 거야 밝은 날도 있는 거야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남부 빅토리아주에서 가족 단위 한국인 관광객 6명을 태운 미니버스가 20m 절벽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운전기사를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간 헤럴드선, 호주 SBS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 버스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2시쯤 빅토리아주 명소인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달리다 젤리 브랜드 로우어 교차로 인근에서 협곡 아래로 추락했다. 버스에는 김모 씨 부부와 두 자녀 조모 씨 부부가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조 씨의 부인 40대 장모 씨가 숨졌고 김 씨의 10대 아들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목격한 조셉 라사로 씨는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지나쳤다며 공중에 뜬 뒤 큰 나무 2그루를 들이받고 튕겨져 나왔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버스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제2여행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 관계자는 빗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호주 해안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어 빅토리아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알려져 있다. 현지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헬리콥터 넉 대, 구급차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펼쳤다. 외교부는 주 호주 대사관이 사고 현장의 직원을 급파해 부상자들 상태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여름휴가가 내수를 활성화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 장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뛰기 위해 휴가를 통해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올해는 작년보다 휴가를 줄인다는 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국민이 하루 휴가를 더 가게 되면 지출액이 1조 4천억 원 는다고 한다며 그래서 정부 부처부터 직원 하계 휴가를 적극 권장해 주시고 각 부처 장관들도 솔선수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전에는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자고 했다며 영어의 live and learn, 즉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휴가를 많이 가달라는 부탁을 드리게 되는 날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적극적으로 휴가를 가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토론에서 금융규제와 관련해 규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일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가 해소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선 현장의 인센티브 구조가 왜곡돼 있는데 이를 바꿀 수 있도록 평가 감독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선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졸린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퇴직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의 관리 운영 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질문에 먼저 종교인 간의 컨센서스, 즉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기재부 실무자들이 나름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지난 2월 국회는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해 종교계 의견 수렴을 이유로 관련 법안 처리를 미뤘다. 최 부총리는 신앙의 자유,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종교에 따라 교리도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원미연의 이별여행 전해드리면서 7월 25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투명한 너의 눈빛이 어쩐지 부담스러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창가에 기대어 바라보네. 이렇게 떠나가지만 너에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